가을거지가 끝난 들녘에 어느덧 눈이 소복이 내렸습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으로 시작해 쉼없이 달려온 올 한 해. 찬바람 불면서 들판은 황량해졌지만 자연이 키워낸 곡식들로 그 어느 때보다 넉넉한 요즘인데요. 사람 사는 정이 그대로 살아있는 시골 마을. 이곳에 자연에 파묻혀 예술운을 불태우는 작가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정감 어린 예술마을, 세종시 쌍유리로 떠나봅니다. 야트막한 산으로 둘러싸인 세종시 연서면 쌍유리. 여느 시골 버스 정류장이 그러하듯 고즈넉하기만 한데요. 마을 주민 모두 일손 바빴던 가을을 보내고 농한기로 들어선 것입니다. 한 해의 노고를 보상이라도 받듯 추운 겨울 따뜻한 집에서 또다시 내년 농사를 기약하고 있는데요. 현재 쌍유리에 살고 있는 가구는 모두 130호 정도. 젊은이들이 떠나가고 남은 주민 대다수는 어르신들이지만 마을에 대한 자부심만큼은 그 어느 곳보다 대단합니다. 세종시에서요 9계면 중에 연서면, 연서면이라고 이제 그 일부 이제 연서면인데 거기서도 이제 그 전이면 그 경계선에 위치하고 있어요. 이 쌍유리라 하면은 이제 그 수디산에서 내려오는 양쪽으로 내려온다 물이. 그래서 쌍유리입니다. 쌍유리. 이 동네가 이제 그 전에는 이제 포도 농사를 해가지고 많은 그 농부들이 그 이익을 창출했는데 지금 수입 농산물 때문에 이 포도 생산이 좀 많이 줄고 지금 이제 과수 농사 짓는 거는 배와 복숭아 이 정도 하고 있고 뭐 동네가 뭐 사람들이 다 되게 온순하고 사람들이 뭐 정이 넘치고 그런 곳입니다. 조선 말기에는 연기군 서면이었는데요. 초당산을 중간에 두고 양계곡에서 흐르는 냇물이 마을 아래서 합해지므로 쌍유라 했는데 1914년 행정구역을 개혁하면서 이웃 마을을 병합해 쌍유리가 됐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산 좋고 물 좋은 쌍유리. 월하천이 있지만 그러나 평야는 드물고 서쪽으로 갈수록 구릉지대를 이루는데요. 그래서 쌍유리는 과수재배가 왕성해 복숭아, 포도, 배 등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복숭아는 국내 최대의 생산지로 통조림 공장의 원료 공급지라고 합니다. 매서운 칼바람 속에서도 겨울 준비에 여념없는 유장근 씨. 마을 전이장 출신인 그는 쌍유리 토박입니다. 토끼장 치워야 될걸? 뭐? 토끼장 치워야 될 건데? 잤어. 아니 그거 치워요. 그거 청소를 좀 해줘야지. 아 청소 나중에 해줘. 춘디 사람 청소. 저 배추 좀 안 줘? 잤어. 저 축축하니까. 토끼가 3마리나 있는데 다 순놈이에요, 순놈. 이 동네 살기 좋은 동네죠. 인심도 좋고 동네 분들이 다 좋아요. 아줌마 아저씨들이. 이 동네 진짜 살기 좋은 고장이에요. 여기 이제 사람들이 와봐도 이렇게 오염된 것도 없고 사람들이 와보면 공기가 너무 좋대요. 숨 쉬어보면 알겠대. 공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느껴진다대 그게. 우리는 몰라요. 항상 살아가지고 공기가 좋은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는데 사람들 오면 그래. 이 동네 왜 이렇게 공기가 좋냐고. 너무 좋다는 게 이 동네가. 근데 우리는 몰라. 그냥 사는 거니까 사는 거고.
인심 좋고 사람들 다 좋아서 살만한 동네예요. 오염 첫째는 오염이 안 돼서 타 동네 가면 냄새가 나는데 이 동네는 오염이 안 돼서 냄새 나는 데 하도 참 좋다고. 사람들 얘기하고 오는 사람들 공기 맑고 좋다고 말씀들 하시더라고. 개 짖는 소리, 밥 뜸들이는 냄새, 엄마들의 잔소리. 오래된 마을 골목엔 여전히 그 시절의 추억들이 남아 있습니다. 쌍유리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곳, 바로 쌍유리 예술촌인데요. 도로변 한켠에 무심히 쌓아 올린 돌. 그러나 가만 보면 예삿돌이 아닙니다. 누군가 한 점 한 점 선별해 작품을 만든 건데요. 마치 미술 전시장이라도 된 듯 곳곳에 예술품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작품들을 만든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네. 선생님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작업에 필요한 그리고 또 필요 없는 부분을 제거하는 그런 작업이죠. 춥지 않으세요 밖에서? 춥더라도 또 필요할 땐 해야죠. 쌍유리의 둥지를 튼 지 어느덧 9년째라는 유선리 작가. 그는 주로 자연물에서 영감을 얻는다고 하는데요. 천혜의 작업 환경을 자랑하는 쌍유리 예술촌. 그래서인지 이곳을 좋아하는 작가가 그뿐만은 아닌 듯합니다. 여기 예술촌에 조각가들이 좀 많은 편이에요. 다른 데들보다는 조각가들끼리 뭉쳐서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게 또 유리한 점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같이 움직이자 해갖고 여기 와 있는 거죠. 뭐 우선적으로는 뭐 공기가 맑고, 그러고 물도 앞에 잘 흐르고, 뒤에서 이제 산에서 이렇게 바람도 많이 막아주고, 그리고 햇빛 잘 들고 그러니까 작업 환경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의 이런 모습도 이제는 자연의 일부가 됐습니다. 쌍유리 예술촌을 만들어가고 있는 작가는 모두 8명. 4명의 조각가를 비롯해 금속공예가, 서양화 작가 1명씩 있는데요. 도자기를 하는 작가 2명은 곧 입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쌍유리 예술촌 초입에 자리 잡은 이 집의 주인장은 다름 아닌 이태근 작가. 추운 겨울 난로가에 모여 앉은 부부의 모습이 정답기만 한데요. 남편은 조각가, 아내는 서양화 작가로 부부 모두가 예술가입니다. 이곳에 온 지 어느덧 10년. 이제 익숙해질 법도 한데 여전히 시골의 겨울은 시리도록 매섭습니다. 겨울에는 난로를 거의 매일 아침 저녁으로 떼니까요. 불 떼고 나서 숯이 있을 때 그때 숯이 상당히 좋거든요. 그 남는 열로 고구마 위에다 꾸면은 원래 이 통이 없었는데 여기다가 그냥 얹어만 놓으면 그 열에 의해서 지가 익어요. 맛있게 구워지거든요. 원래 시골 출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시골에 아침 저녁으로 불 떼는 걸 많이 했어요. 아침 새벽같이 일어나서 불 떼고 저녁에 또 엄마 밥하고 할 때 옆에서 야궁에 불 떼는 거 도와주고. 불 떼는 건 잘해요. 어쨌든.
조각가로 활발히 활동 중인 이태근 작가. 그는 주로 여체를 소재로 해 생명이 없는 돌에다가 생명을 불어넣는 작업을 합니다. 밋밋한 돌에 새긴 조각은 평면과 입체의 경계를 넘나들고 있는데요. 최근 그의 작품의 완성도가 훨씬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는데 그는 그 공을 모두 예술촌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제 명칭은 쌍유리 예술촌인데요. 저희가 원래는 연기군 시절에 그 남면 종촌리에서 작업을 하던 작가들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가 지금은 행정 중심 복합 도시가 됐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작업을 하다가 이제 행정 도시가 되면서 보상받고 이주하는 단계에서 저희가 여러 명이 모여서 이쪽으로 한번 예술촌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이쪽으로 오게 됐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 저희가 땅을 여러 군데를 알아보러 다녔었어요. 논산에도 가보고 천안도 가보고 또 연기군 주변 뭐 다 돌아다녀 봤는데 이게 좀 저희가 여러 명이 들어오려다 보면은 좀 큰 평수가 필요한데 큰 평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요. 또 큰 평수는 뭐 산이나 또는 뭐 이렇게 좀 저희가 작업하고 그런 공간을 지키기가 어려운 그런 공간이어서 그 한 2년을 헤매다가 우연찮게 여기 땅 주인을 만나게 돼서 이쪽으로 왔습니다. 몇 년에 걸쳐 신중하게 고르고 골라 들어온 자리. 처음엔 20명이 넘는 작가가 함께했지만 마을 털을 잡는 동안 뿔뿔이 흩어지고 지금은 8명의 작가만이 남게 됐습니다. 처음 계획과 달리 규모가 작아졌지만 그래서인지 작가들 간의 교류는 더욱 활발하다고 하는데요. 작업 얘기도 하고 또 실질적으로는 이제 가장 보탬이 되는 거는 일할 때 옆에서 간단한 거라도 이렇게 한번 거들어 주고 나면은 그게 큰 도움이 되거든요. 이제 그게 제일 장점이고요. 뭐 같은 일을 하다 보니까 가끔 서로 이제 술 마시면서 대화하다 보면은 그런 데서 어떤 아이디어라든가 뭐 이렇게 도움을 받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곳은 아내 최희진 작가의 작업실입니다. 서양화를 전공했지만 직장 다니면서 아이들 키우느라 어쩔 수 없이 붓을 놓아야 했던 지난날. 그랬던 그녀가 쌍유리 예술촌에 자리를 잡고 그간 남편을 내조하다가 마침내 다시 캔버스 앞에 서게 됐습니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도시가 아닌 자연 속에 있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삶의 여유가 생겨나고 절로 용기가 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술촌이 주는 가장 큰 장점인데요. 뭐 단점은 너무 사생활이 다 오픈이 되다 보니까 그게 단점이고요. 단점도 있지만 장점이 많은 것 같아요. 서로 이제 같은 작업을 하다 보니까 어려울 때 서로 같이 이렇게 도와서 이렇게 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장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예. 공기도 좋고요. 경치도 좋고. 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여기 오면은 다른 마을하고 틀리게 좀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따뜻해지는 그런 곳인 것 같아요. 쌍유리가요. 그래서 살면 살수록 더 좋아지는 곳, 그런 곳인 것 같아요. 사람들과의 교류가 따뜻한 시선으로 그려진 작품들. 여기에 영감을 주는 원천은 바로 이 자연이겠죠. 겨울이 깊어가고 온 사냐가 눈으로 뒤덮였습니다. 이런 적막강산의 정적을 깨우는 소리. 이태근 작가의 빚을 소리인데요. 이 작업을 해야 되는데 눈이 좀 와가지고요. 눈 좀 치우고 있었습니다.
작년엔 상당히 날씨가 따뜻했었는데요. 올해는 또 유난히 눈이 많이 오네요. 또 이쪽 지역이 좀 도심 지역하고는 온도차이가 좀 있다 보니까 시내보다는 훨씬 더 눈이 더 많이 옵니다. 여기. 눈도 싹 치웠으니 이제 작업 좀 해볼까요? 돌을 이용한 작업은 때로는 아주 고달픈데요. 이렇게 추운 날 바깥에서 각종 장비를 써가며 해야 하는 작업은 녹록지 않습니다. 완성까지 시간도 제법 걸린다고 합니다. 돌 작업만 하면은 뭐 예를 들어 이제 작품 크기에 따라 다른데 최소한 뭐 일주일에서 또 한 달도 걸리고요. 또 대형 큰 작품은 뭐 몇 개월도 걸리고 그럽니다. 마스크를 끼고 하다 보면은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마스크를 벗고 밖에 나가면 저 개울 소리, 또 바람 소리, 또 뭐 풍경 소리 이런 거 듣다 보면은 그 답답해졌던 게 다 이렇게 씻겨 나갑니다. 다소 외로울 법도 한 작업에 이렇듯 자연은 큰 위로가 되어줍니다. 그날 저녁 고소한 냄새가 온 집안에 진동을 하는데요. 저녁 메뉴는 바로 부침개. 작업할 시간을 쪼개 오랜만에 솜씨발이를 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맛있겠죠. 우리 예술촌에서 그냥 다들 가끔 한 번씩 모여서 막걸리 마시면서 이런저런 삶의 얘기도 하고 작품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하거든요. 오늘 또 이제 모처럼들 모여서 막걸리 한 잔 또 하고 싶다고 해서 부침개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자주는 아니고요. 가끔씩 모여서 이렇게 막걸리 한 잔 마시면서 뭐 이야기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좀 합니다. 부침개가 노릇노릇 익어가는 사이 전 이장님 부부도 깜짝 방문을 했는데요. 필요한 거 하나도 없어. 간장 아니 수저 갖고 왔어요. 맛있는 콩나물밥도 작가들과 나눠 먹기 위해 준비했다고 합니다. 이름 있으면 다 오시는 거지? 다 오라고 했어. 그럼 저는 일단 하나만 일단 하나만. 가면 되나? 가지고 내려가야 되지, 태훈 씨. 태훈 씨 하나 들어주세요. 꼬맹이 이쪽에 한 말 대요. 잘 듣네요. 와. 십시일반 해온 음식들이 이렇게 한 상 차려졌습니다. 더 맛있대. 그래 더 맛있지 않나? 우리 유 셰프가 또 동치미를 덜고 계십니다. 네. 역시 예술가는 예술적으로. 푸른 거 가지고. 이장님 행복하시겠어요? 왜? 늘 이렇게 행복한 맛있는 밥상을. 아니야. 한번 안 들어봤어. 마을 주민들과도 한 식구처럼 지내는 예술촌 작가들입니다. 예, 싸가지고 예술촌에 오세요. 그래서 늘 맛있는 거 많이 주세요. 밥도 많이 사주시고요. 오늘 밥 사고 딱 필요하지. 여기 또 우리 쌍유리에 요리를 너무 잘하시는 또 이장님 사모님. 네. 오늘 오늘도 밥 2공기는 먹을 것 같아요. 최소한.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문득 어느 날 마음이 모이면 마련되는 만찬 자리. 차린 게 많지 않아도 모두에겐 진수성찬이 따로 없습니다. 맛있어요. 맛있어? 아니 고추장 줘가지고 내서 쓰려니까 이거 안 되는 거야. 처음에는 여기 이제 음악회 할 때 그때 와봤거든요.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고 그 다음서부터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왔다 갔다 막내 하다 보니까 이렇게 친하게 된 것 같아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 빠져드는 것 같아요. 좋지요. 예술촌에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훨씬 나으니까. 응? 그래서 우리도 있잖아요. 배울 것도 있고 와서 어리다 보면 있잖아요. 그냥 쓸데없는 하고 옳은 소리도 하고 하다 보면 친숙해지고 항상 그렇더라고. 재미가 있어서 자주 오는 길이었어요. 늦은 시각까지 손님들이 끊이질 않습니다. 바로 이 맛에 다들 모이는 거겠죠. 인테리어도 좀 알아야지. 인테리어도 몰라도 저 인테리어 공부하느라고. 도시에 생활 때는 그냥 학바가 움직이고 학생들 여기 쓰러 들어오니까 욕심이 없어요. 아까 뭐 여기 제 작가가 채소 키우는 거 보고 너무 신기했어요. 채소 키우고 싹을 씨를 뿌리니까 싹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싹 나올 때마다 작품 한 것도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그만큼 마음이 이렇게 평온하다 할까요? 작품도 막 열심히 악착같이 해야 되는데 그 새싹이 자연의 순리처럼 씨를 뿌리면 새 나는 것처럼 마음이 평온하지만은 너무 평온하다 보니까 큰 욕심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살면서 주입들어서 어울리고. 네, 지금까지는 어떤 저희들도 많은 걸 보여주지 못했어요. 저희가 이쪽 시골에 와서 세종시가 도시하고 또 농촌이 이렇게 같이 혼재하는 그런 도시인데 이쪽 시골 마을 분들한테 또 어떤 문화예술에 대한 것도 이렇게 저희가 좀 보여드리고 또 직접 체험도 할 수 있게끔 그런 프로그램도 지금도 진행하고 있고요. 일부 앞으로 좀 더 이제 그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좀 여기가 너무 유명해져가지고 관광지처럼 되는 건 사실 저희가 원치 않습니다. 그냥 뭐랄까 정말 예술이 좋아서 예술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이 편안하게 와서 작품을 보면서 힐링하고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합니다. 어느 겨울 쌍유리 예술촌의 밤이 이렇게 무르익어 갑니다. 숨가쁘게 달려온 지난 1년. 이제 풍성한 곡식들을 갈무리하고 겨울나기에 들어간 쌍유리 마을. 그러나 예술촌 작가들의 일손은 여전히 분주하기만 한데요. 자연 속에서 지역민과의 소통 끝에 탄생한 다양한 작품들은 그래서 더 큰 감동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숨겨뒀던 손수건을 흔들어줘요.